최일구의 허리케인 라디오. 가벼운 뉴스는 가라. 무게 있는 뉴스만 골라서 서빙해드립니다. 무거운 녀석들. 무게 있는 뉴스 전해줄 무거운 녀석들 나오셨습니다. 뚱커벨 인사이트 K 배종찬 소장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뚱커벨입니다. 기자계의 한가인 미디어 오늘의 노지민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마지막까지 닉네임 보이콧에 실패했습니다. 한지민이죠, 한지민. 네. 자, 청취자 여러분, 이 코너 끝에 방송만 잘 듣고 계셔도 단박에 맞힐 수 있는 무게 있는 퀴즈 내드릴 겁니다. 지금부터 무거운 두 분이 전해줄 무거운 뉴스 잘 들어보세요. 자, 배종찬 소장, 오늘 무게 있는 뉴스 첫 번째 어떤 거죠? 네, 첫 번째 뉴스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대검 국감. 지금 국감 시즌이거든요. 그렇죠. 국감. 어제 대검 국감에서 윤 총재 감찰권을 법무부에 넘기겠다고 했어요. 네, 이 국정감사 국감이니까 굿감. 좋은 느낌이 와야 되는데 네. 아주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이 감찰권과 관련해서는 이 검찰의 개혁이 필요하다. 특히 이제 검찰 개혁에서 중요한 것이 감찰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한 3단계 인식 정도를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예. 이 감찰권을 다 줄 수는 없다는 게 결론인데 첫 번째로는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거 보니까 우리가 그동안 이 감찰과 관련돼서 아주 강도 높게 하지 못했구나. 일단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식적으로는 공감을 했고요. 예. 그래서 대통령의 지시도 이달 말 내로 뭔가 좀 가시적인 안을 내놔라라고 이야기를 했고 두 번째로는 그래서 이 검찰이야말로 수사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 감찰권과 관련된 문제 비검사들을 이제 수사하는 것이죠. 또 이제 이걸 밝혀내는 것인데 그다음에 이건 대검찰청 감찰부와 이 법무부가 협력해야 될 사안이다. 예. 협력해야 될 사안. 근데 다 줄 수는 없다는 거죠. 마지막 번째 이제 3단계 인식은 뭐냐면 그래서 정 원한다면 법무부의 1차 감찰권은 내드릴 의향이 있다. 예. 이렇게 해서 결론은 다 줄 수는 없다. 예. 그랬습니다. 뭐 그 이유로서 법무부에는 수사권이 없기 때문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네. 자, 노지민 기자님, 이명박 정부는 쿨했다. 어제 또 국감에서 윤 총장이 한 말이 화제가 되고 있어요. 네, 어제 이철희 민주당 의원의 질의 과정에서 나온 말인데 이명박 박근혜 정부와 현 정부 중에서 어느 정부에서 검찰에 대한 중립성이 그나마 중립적이냐 이렇게 물었더니요. 그동안 이명박 정부 때 중수부 과장으로 한 3년 동안 특별수사를 했는데 대통령 측근과 형 이런 분들을 구속을 할 때 뭐 별 저 관여가 없었던 것으로 상당히 쿨하게 처리했던 기억이 나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한 거예요. 당시 이명박 청와대에서 뭐 간섭이 없었다 뭐 그런 뜻이겠죠. 네, 그런 취지로 말한 거죠. 그리고 뭐 박근혜 정부에 대해서는 말을 흐렸고요. 당시 MB 정부의 검찰이 어땠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너무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조금 언론만에도 전에 그렇고. 저희도 네. 허리케인 데스크에서 MBC 한학수 PD가 페이스북에 올린 것도 네. 소개해드렸는데. 네, 그렇죠. 언론의 재갈 물리기 관련해서 뭐 MBC 광우병 그 PD 수첩건도 그렇고 또 KBS, YTN 등 여러 언론이 사실상 물살되다시피 했던 일들을 검찰이 했었죠. 그때 당시에 저도 MBC에 있을 때거든요. 네. 그때 수사관들이 여의도 MBC에 몰려와가지고 난리 버거지 치고 그랬었습니다. 그때. 네, 그렇죠. 또 전 정권 관계자를 수사할 때도 뭐 노무현 전 대통령이라던가 뭐 한명숙 전 총리 관련해서 피의사실 공표 문제가 사실 이때 굉장히 문제가 됐고 반면에 뭐 청와대나 당시 국무총리실 등 이렇게 관계자 수사를 할 때는 일찍 좀 약한 고리를 쳐서 미리 좀 봐주기 수사로 끝났다 이런 비판이 있었는데요. 대검찰청 대변인실이 오늘 이에 대해서 해명을 내놓기는 했어요. 이명박 정부 때 검찰 중립성이 가장 잘 보장됐다고 발언한 것처럼 보도된 건 오해 소지가 있다. 과거 처리한 사건을 예로 들어서 이명박 정부부터 현 정부까지 순차적으로 답변을 하려고 했는데 네. 해당 의원이 답변 도중에 다른 질의를 이어가서 중단됐고 취지가 충분하게 전달되지 못했다. 이렇게 입장을 그럼 냈습니다. 취지는 뭐였대요? 취지는 뭐 순차적으로 소회를 답변하려 했다라는 것만 나왔지 네. 뭐 취지가 어땠다라고 구체적으로 적시를 하진 않았어요. 거기까지는 네. 안 나왔다 이거죠. 알겠네요. 이게 영어 쿨이 네. 다른 의미로도 사용될 수가 있겠네요. 쿨. 어떤 어떤 쿨? 쿨이에요? 네? 쿨. 그룹 쿨이 있잖아요. 여보세요. 네. 이건 어떻게 해드릴 수가 네, 없네요. 네. 좀 당황스러운데. 자, 배 소장님, 한겨레 보도와 관련해서는 이제 네. 사과를 요구했어요. 윤 총장 목소리 한번 들어볼게요. 아니 제가 아까 금태섭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다 드렸는데요. 저는 고소라는 걸 해본 적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니 사실이 밝혀지든 안 밝혀지든 저는 제 개인 문제에 대해서 고소를 해본 적도 없고
아마 윤석열하고 저 인터넷에 쳐보시면 제가 이런 사건 할 때는 이쪽 진영, 또 이런 사건 할 때는 이쪽 진영에서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뭐 비난을 엄청 해도 저는 고소를 한 번 안 했습니다만은 이 언론사는 우리나라 대표하는 정론지입니다. 그러니까 사과를 저는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왜 이런 보도를 하게 됐는지 그 같은 지면에 공식 사과를 한다면은 이게 뭐 아니면 말고식으로 검찰총장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해놓고 야 확인됐으니까 고소 취소하라 이런 말씀은 이거는 저는 좀 제가 듣기에도 좀 그렇게 받아들이기 좀 어렵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한겨레가 사과하지 않는 한 고소 취할 생각이 없다. 이런 네. 윤 총장 얘기인데 김밥이 경찰서를 가서 조사받는데 왜 그런지 아세요? 김밥이요? 예. 배가 약간 고픈데. 참기름이 고소해서. 네. 네. 오늘 탄식을 많이 하게 돼요. 자, 패스트트랙 수사 관련 질의에서는 조금 격앙된 모습을 보이기도 했어요. 이것도 한번 준비됐는데 들어볼게요. 아니 왜 정경심 교수는 소환도 조사도 않고 아니, 지금 의원님 지금 저 국정감사라는 공개적인 자리에서 어느 특정인을 무슨 이 좀 여론상으로 이렇게 보호하시는 듯한 그런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보호하는 게 이 사건에 아니에요. 대해서는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법은 만일 앞에 평등한데 패스트트랙 의원 이걸 법과 원칙대로 하겠습니다. 법과 원칙대로 할 거죠. 네. 이제 뭐 조금 있으면 다 노지민 드러날 기자님, 텐데. 네. 박지원 의원하고 이제 윤석열 총장 질의 답변 과정이에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질의가 있기 전의 상황이 어땠냐면은 정경심 교수 관련해서 조국 일과 관련 수사가 좀 부실하다는 의혹의 질문을 좀 이어가다가 지금 한국당 의원들 패스트트랙에 대해서는 제대로 수사도 안 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질의를 하니까 좀 욱한 듯한 격앙된 모습을 보여준 거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국정감사를 진행을 했는데 여기에서 진행을 보고 있는 여상규 위원장을 비롯해서 수사 대상이 돼야 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은 상황이었다는 게 상당히 좀 아이러니하죠. 여상규 위원장부터가 네. 조사 대상이잖아요. 네. 오늘 그래서 그 검찰이 국회 방송 압수수색을 한 소식도 더해드리면 네. 이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그동안에 압수한 그런 영상을 기반으로 조사를 했잖아요. 그런데 거기가 영상이 가장 많겠죠, 국회 방송. 그럼요. 네, 그렇기도 하고 뭐 그 관련자들이 찍었던 휴대전화 영상 등등을 포함해서 했는데 오늘은 국회 관계자가 밝힌 바에 따르면은 검찰에서 이 의총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의원총회 규탄대회 촬영 영상본을 앞서 요구를 했는데 방송국 측에서 정당 행사고 또 제출이 곤란하다고 하니까 영장을 받아서 온 걸로 알고 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국회 방송은 여의도 국회 주변에 있나요? 국회 안에 내에 국회 안에 네, 있어요? 안에 있어요. 네, 국회 내에 있습니다. 알겠어요. 한 청취자께서 저는 무거운 녀석들 코너 제목이 무거운 녀석들이라고 해서 뚱뚱한 사람만 나오는 줄 알았어요. 크크크. 네. 노지민 기자는 워낙 정상근 기자를 대리해서 이번 한 주 출연하신 겁니다. 오해 없으시길. 뚱커벨도 뚱뚱하지는 않아요. 그러면요. 무거울 뿐이지. 무거울 뿐이에요. 네. 외모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 요즘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 의해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무겁게 해밀레종 쳤습니다. 자, 네. 두 번째 무게 있는 뉴스 뭐예요? 네, 공수처 설치와 관련해서 여야 간의 강대강이 지속되고 있는데 사실상 자유한국당이 좀 과하게 반발을 하고 있고 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속도를 좀 내려고 하는 상황인 거죠. 예. 오늘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해찬 대표가 수사 대상의 국회의원을 배제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지금 백혜련 의원이 대표 발의한 그 정부 여당안을 보면은 수사 대상에 국회의원이 포함되어 있는데 기소 대상에는 지금 국회의원이 제외돼 있거든요. 아, 그렇게 돼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오. 다만 오늘 이해찬 대표가 말한 게 이 국회의원을 기소 대상에도 추가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확실히 말하지 않았지만 조금 더 강한 어조로 지금 국회의원들도 여기에서 절대 제외될 수 없으니 좀 같이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는 문화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네. 야당도 여기에서 제외될 수 없다. 이렇게 강조를 한 거고 또 자유한국당에서도 그렇고 이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데에서 공수처도 어차피 옥상옥 아니냐. 똑같이 검찰 같은 데 만들어서 올라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비판하는 걸 두고 왜곡과 선동을 멈춰라. 이렇게 이인영 원내대표가 또 강하게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요. 자, 배 수장님, 한국당에서는 좌파 법피아 천지가 될 거다 이런 또 주장을 하고 있어요. 공수처와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기본적으로는 자유한국당은 공수처를 결사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좌파는 익히
들어왔던 이야기거든요. 좌파와 우파. 근데 법피아가 웬 말인고라고 하실 텐데, 법피아. 예. 네, 이 자유한국당이 공수불가를 이야기하는 것이 이것이 만들어지게 되면 대통령의 권한을 강화할 거다. 심지어는 이제 관련된 용어로 괴물이 될 거다. 예. 개슈타포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렇게 주장하는 근거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공수처장을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아니 야당도 추천을 하게 되니까 꼭 대통령의 입맛대로 되는 건 아닌데 왜 그러냐 했는데 이제 야당에서는 이런 거죠. 사실 이게 공수처장만 문제냐. 공수처장 외에도 공수처장이 임명하는 사람들이 주로 민변 예. 또 우리법 연구회 등으로부터 이제 차출이 될 텐데 이른바 이렇게 되게 되면은 법피아가 되는 것 아니냐. 네. 좌파 법피아가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앞에 법자를 예. 붙였군요. 이런 주장을 하면서 좌파 법피아 천지로 네. 이제 반발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요. 그 백혜련 민주당 의원 안은 공수처장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걸로 돼 있고 바른미래당의 권은희 안은 국회에서 임명하는 걸로 아마 네. 돼 있던 것 같은데 그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도 말이죠. 나경원 원내대표가 틀렸다 이렇게 반박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맞아요. 이 부분은 어떤 거냐면 공수처 법안을 두고 나경원 원내대표가 어제 위헌이라고 주장을 했는데 예. 이게 오해일 거다라고 하면서 우회적으로 좀 틀렸다라고 말한 건데요. 예. 권은희 안에는 보면은 기소심의위원회를 설치한다고 돼 있는데 이게 국민들이 심의위원으로 참여를 해서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데 관여를 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에요. 예. 근데 나경원 원내대표는 기소는 검사가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위헌이다 이렇게 주장을 어제 했고 이에 대해서 권은희 의원은 오늘 그 애초에 헌법에 수사와 기소권의 규정 자체가 없고 또 영장 청구권을 검사가 행사하도록 돼 있는 걸 기소랑 수사권 전체로 확대해서 오해한 걸로 보인다 이렇게 예. 밝혔죠. 알겠어요. 내일 또 자유한국당이 대규모 집회한다면서요? 네,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국정 대전환 촉구 국민보고대회 이렇게 대규모로 문재인 정권의 오판 폭정을 끝내야 한다 뭐 이러면서 집회를 연다고 했는데 네. 문제는 이 전국 당협위원장들한테 공문을 보낸 게 공개가 됐어요. 현역 의원인 경우에는 400명, 또 의원이 아닌 경우에는 300명씩 참석을 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달라. 동원해란 얘기죠, 그러니까. 네, 사실상 그런 공문 동원 나왔다는 집회다라는 거죠? 비판이 나온 거고요. 예. 또 구체적인 참석 인원과 단체 인증 사진도 첨부하라고 했는데 한국당에서는 우리 당 행사를 깎아내리지 말라 이런 식으로 주장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세 번째 무게 있는 뉴스 뭡니까? 네, 오늘 정경심 교수 표창장 위조 의혹 첫 재판이 있었습니다. 그래요. 공판 준비 기일이죠. 예, 네. 오늘 첫 재판이었어요. 네. 정경심 교수는 안 나온 거죠. 공판 준비 기일은 굳이 나올 필요가 변호사만 없는, 나가면 피의자가 나올 되는 필요가 없는 것인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에서 이제 공판을 위해서 이제 준비하는 기일 관련된 첫 재판인데 이 사문서 위조 혐의로 이 기소가 됐지 않습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러니까 한동대학교 총장 표창장 위조 혐의죠, 그러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공판 준비 기일에서 오늘 이제 다루어진 내용은 사실 이 기소 내용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이 아니라 이 법원에서는 피고인 측에 이 사건 기록을 주지 못하는 구체적 이유를 먼저 이야기하라. 네. 왜냐하면 지금 이 정경심 고측 변호인단에서 이 사건 관련되는 기록을 여러 날이 지나도록 지금 못 받은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이 재판을 미뤄달라 이런 신청까지 됐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열렸던 내용은 바로 이 부분을 확인하기 위한 것인데요. 그래서 이 검찰 측에는 법원에서 재판부에서 이것을 주지 못하는 구체적인 좀 이유를 대라. 기존의 이유는 뭐냐면 이것이 공범 등 관련 수사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다. 아니 무슨 장애를 초래하는지 더 구체적으로 네.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고 이 정 교수 측에서는 정경심 교수 측에서는 아니 공범에 이 영향을 주는 우려라고 하는 것은 검찰에서 해소해야 되는 문제지 왜 이걸 기록조차 못 주는 것이냐 말이 안 된다. 개인 이렇게 방어권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 그렇습니다. 예. 그 관련되는 내용이 오늘 다투어진 거죠. 이 사문서 위조 혐의인데 말이죠. 노재민 기자님. 단독 네. 재판부가 아니라 합의부로 갔어요. 왜 그런 거예요? 그렇죠. 이게 원래 사문서 위조 혐의 같은 경우에는 법정 한형이 징역 1년 이하거든요. 예.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보통 단독으로 갑니다. 합의부 재판부 같은 경우에는 뭐 사형 무기 1년 이상 징역 뭐 금고형 이런 것들을 다루는 재판부 이런 것에 해당하는 범죄를 다루는데 더 형량이 네.
네, 크게 높은 나오는 데를 합의부로 간다 이거죠? 네, 그렇죠. 조금 더 신중하게 여러 명이 이렇게 합의 재판을 하게 되는데 대법원 예규 보면은 뭐 선례 판례가 없거나 엇갈리는 경우 뭐 관계자 쟁점이 복잡한 사건 등등 이렇게 좀 재정 합의를 거쳐서 합의부로 배당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있기는 해요. 정교수 사건이 여기에 해당된 거거든요. 네. 근데 이게 사실은 뭐 검찰이 사문서 위조 외에 추가 기소를 할 가능성이 사실상 높기 때문에 합의부로 간 것이다. 이런 해석이 지배적인 상황입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이제 방송만 잘 듣고 계셨어도 단박에 맞힐 수 있는 무게 있는 퀴즈 드릴게요. 공수처 설치를 두고 여야의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당은 좌파 버피아 천지가 될 거다 이렇게 주장하고요. 민주당은 이 사람들까지 조금 전에 말씀드렸어요. 기소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 이해찬 대표가 그랬다고 그랬죠? 네.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누굴까요? 네. 방송 듣고 계시면 바로 정답 떠오르실 네. 거예요. 혹시 모르니까 뚱컵에 힌트 주세요. 여의도에 있습니다. 여의도에 이 국민을 대표하는 자격으로 가 있는데 요즘 정말 일은 제대로 하고 있느냐. 네. 손은 누가 키우냐 싸우고만 있어서 안타까움이 정말 더해지는 알겠습니다. 그런 대상입니다. 다 이제 아시겠죠? 오늘 미디어 오늘의 노지민 기자 무거운 녀석들 마지막 시간이었습니다. 휴가 간 정상근 기자 네. 대신에 무거운 뉴스 전하시느라 한 주간 고생 많으셨어요. 아, 예. 덕분에 좋은 경험을 했습니다. 예. 정말 무거운 소식들을 두고 가볍게 떠나셨네요. 예. 네. 기자계 한가인 노지민 기자 오늘 마지막으로 하시는 것. 그래서 오늘 이 노래를 밖에서 좀 골랐는데 마음에 드실려나 모르겠어요. 불안한데요. 배우 한가인 씨가 출연했던 영화에 나온 노래입니다. 전람회가 부른 노래. 뭔지 아세요? 기억의 습작. 예. 네. 마음에 드세요? 네, 노래는 좋아합니다. 이게 무슨 후일담은 뒤에 가서 얘기하겠습니다. 무슨 영화였죠 이게? 건축학개로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네. 네. 배중찬 소장한테 이런 선곡 서비스가 없습니다. 일도 없었죠. 자, 일도 없었죠. 지금까지 오늘 무거운 녀석들, 무거운 녀석들이 전해드렸습니다. 인사이트계 배중찬 소장, 노진민 기자였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무거운 녀석들. 일부 행기의 이야기를 더 듣고 싶다면